안녕하세요. 함께 쓰는 논문 채널입니다. 논문 쓰기 7번째 시간으로 이론적 배경을 실제로 작성해 보고자 합니다. 잘 지켜봐 주세요. 쉽고 간단하지만 이론적 배경을 무난하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만들어둔 작성 틀을 가지고 이론적 배경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그 순서와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먼저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론적 배경의 순서는 대상, 개념, 선행 연구 분석 또는 개념 간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상은 하위 공무원처럼 이론적 여지가 있는 것만을 이 항목에서 작성하는 것이고, 유치원 교사, 몇 급 사회복지사, 기초자치단체 몇 급 공무원처럼 대상이 명확할 경우에는 이론적 배경에 넣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정의만으로 해결될 경우 이 부분 말고 앞에 두었던 용어정의 항목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작성 범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상은 대부분 제외되기 때문에 개념부터 설명드릴게요. 일단 여러분이 적용하고자 하는 개념들은 하나하나가 이론이 되고 개념 정의와 그 구성 요소까지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소항목은 이론마다 일관성 측면에서 동일하게 작성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행 연구 항목의 작성 범위는 해당 이론 즉 개념들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소개하고 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이론 간 상관성과 결론을 종합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 다음 여러분이 하려는 연구의 유의성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러실 분은 없으시겠지만 혹시라도 지표나 척도 등 뭔가를 개발하는 연구일 경우 지금처럼 이론을 설명하고 나서 선행 연구를 작성하기보다는 선행 연구를 이론 첫 항목으로 끌어와서 먼저 설명하고 그 한계를 언급한 다음 적용할 이론을 작성하는 것이 문맥상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행 연구를 뒤에 둘 경우 내용이 반복되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성 범위는 A부터 Z까지 전체 내용을 다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적용하고자 하는 이론이 앞에서 언급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고 연구의 유의성이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면 뻔한 걸 뭘 그리 많이 쓰냐고 교수님께 한 소리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론에서 강조해야 할 부분의 항목화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용은 항목마다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교수님들은 항목만 보셔도 들어가야 할 건 대충 다 들어갔다는 것을 아실 테니까요. 그럼 이제 이론 관련 항목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론 항목은 해당 개념을 의미하는 원이론과 파생이론, 즉 원이론의 대상을 접목시킨 이론으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물론 원이론과 파생이론은 빠른 이해를 위해서 제가 임의로 정한 것입니다. 이런 구성에 따라 작성 형식은 영상과 같이 원이론과 파생이론을 각각 항목으로 나눈 것과 파생이론만을 항목으로 두고 그 안에 원이론을 함께 설명하는 두 가지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늘 그렇듯 작성하기 쉬운 첫 번째 형식을 추천합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합쳐도 늦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형식을 기준으로 다음 내용들을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럼 이론 항목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우선 원이론은 도입부와 개념 정의, 구성 요소에 관한 것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입부는 이론의 등장 배경과 학문적 가치를 한두 문장 정도로 간단히 작성하시면 되고, 개념 정의와 구성 요소 항목은 학자들의 정의와 요소를 나열한 다음 그것을 각각 종합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파생이론에 들어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이론과 마찬가지로 도입부를 시작으로 개념 정의와 구성 요소 등이 들어갑니다. 도입 부분에서는 앞에 설명했던 이론의 중요성이 여러분의 연구 대상에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개념 정의와 구성 요소 항목은 학자들의 정의와 요소를 나열하고 종합하는 데까지는 원이론과 같지만 각각의 마무리에서 원이론과 달리 정의와 요소를 무엇으로 하겠다고 규정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선행 연구 분석 또는 이론 간 관계 항목의 구조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항목의 구조는 도입부를 시작으로 이론 간 관계, 전체 이론 간 관계, 연구의 유의성 등으로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입부부터 살펴보면 이 부분에는 여러분이 사용할 이론들이 적용된 선행 연구들의 소개와 이론의 연구적 가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론 간 관계 부분은 선행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이 적용하고자 하는 이론 간의 상관성을 검증하는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적용 이론을 A, B, C 세 가지로 가정했을 때 A와 B, A와 C, B와 C로 조합해서 해당 조합이 적용된 선행 연구의 결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론 간 상관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검증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선행연구의 연구 결과에서 해당 부분을 요약해서 옮겨 적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전체 이론 간 관계 부분은 적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론을 연결해서 상관성을 검증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론 간 관계와 마찬가지로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관성을 종합해서 설명하는 간단한 작업입니다. 마지막 연구의 유의성 부분은 선행연구에서 고찰된 이론들의 상관성 검증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연구가 유의미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저는 이 항목을 작성 구조로만 둘 뿐 소항목으로 나누지 않지만 다른 논문들을 보면 이론 간 관계부터 항목을 만들어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항목으로 나누지 않는 이유는 이 부분에 많은 분량을 할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항목으로 구분하셔야 한다면 영상과 같이 나누시면 무난할 것입니다. 제가 항목 나누기를 누구 못지않게 좋아하고 추천드리지만 이 부분은 선행연구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상관성과 결론을 뭉뚱그려서 설명하는 것이라서 그 연구 제목들을 주구장창 나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작성 일정에 대해 꼭 미리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봐주세요. 다음 영상부터는 하나하나를 실제 작성해 볼 것이고 이미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원이론과 파생이론을 작성하는 영상입니다. 두 주제를 한 번에 작성하셔도 되고 하루하루 나눠서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하루씩 떨고서 작성하시기를 추천드려요. 하지만 시간이 안 되신다면 한 번에 작성하셔도 됩니다만 이어서 올라올 선행연구 분석만은 꼭 하루를 쉬고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선행연구 부분은 한 번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지쳐서인지 혼란스럽게 또는 아쉬움이 아주 많이 남게 작성하시는 경우를 너무 여러 차례 목격해서입니다. 그리고 다 쓰고 나중에 수정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됩니다. 다 끝나고 나면 하도 들여다본 것이라 또 보고 수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만 좀 재충전하시고 마지막 선행연구 부분을 아쉬움이 남지 않게 작성하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이론 작성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민망하지만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더더 감사하겠습니다.